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우선은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흔히 리프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프팅이 이제 이런 영어 단어가 이렇게 바뀐 건데 리프팅이라고 옮기죠. 근데 리프팅이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리프팅 혹은 리프트 이렇게 치보면은 유튜브에 치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리프팅 이미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리프팅이라는 단어 자체 뜻이 원래 뭔가를 들어 올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일회적인 느낌이 들죠. 미용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미용에서도. 그래서 정식으로 영어권에서는 리프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저글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저글링 하면은 또 보통 사람이 떠올리는 거는 서커스단 같은 데서 자그마한 공을 두세 개로 손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렇게 묘기를 부리는 걸 말하죠. 근데 축구에서는 이제 손으로 하지 않으니까 발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리프팅이 영어권에서는 저글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글링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같으면 곧볼이 발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리프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저글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올바르다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글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글링을 왜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저글링을 잘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저글링이냐, 저글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자,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 저글링은 일종의 워밍업 일종입니다. 그죠? 시합 중에 저글링을 할 리가 없으니까 워밍업의 일종입니다. 근데 워밍업은 워밍업인데, 워밍업 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워밍업 하면은 보통 워밍업, 몸을 푼다. 몸풀기죠. 안 다치기 위해서 또는 플레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푸는 겁니다. 근데 저글링은 몸을 풀면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볼 터치를 많이 하는 그런 워밍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볼 터치 중에서도 특히 어느 부위냐 그러면은 발등이죠. 등 부분인데, 발등 부분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발등 부위에서 영어로 하는 표현 중에 스윗 스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맞춰야지만이 저글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윗 스팟이라는 것은 뭐 축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라든지 야구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야구에서 홈런을 칠 때 공이 배트에 딱 맞는 부위가 제대로 맞으면 볼이 넘어가죠. 담장을 넘어가죠. 그 제대로 맞는 그런 부위, 그걸 스위트 스팟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글링이 워밍업에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볼 터치, 발등으로 스위트 스팟을 건드린다는 이 부분인데, 발등을 건드린다는 말은 당연히 자, 발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고, 발의 감각이 있다는 말은 몸 전체가 감각이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공을 차기 전에 심리적으로 감각이 깨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유튜브나 이런데 뭐 저글링을 왜 하는가, 이런 저글링을 왜 하는가라는 거 쳤을 때 저글링을 왜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선출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뭐 몸풀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왜 정확하게 하는지는, 이유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경험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저는 뭐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마추어에서 한 20년 정도 공을 찼는데 저도 처음에 저글링을 시작할 때 제 생각에는 그냥 한 2개에서 5개 정도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할 때마다 어, 겨우 한 몇 개월 동안 이 2개에서 5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쭉쭉 뭐 한 주마다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한 주에 공을 찰 때마다 매번 저글링 하는 거는 나름대로 루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쭉 하다 보니까 어, 한 500개까지 최대 현재는 500개 정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그 과정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몸을 풀면서 동시에 볼 터치 중에서도 발등의 스윗 스팟을 자극하는 감각을 깨우는 좋은 워밍업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축구에서 정규 경기에 90분 동안, 자, 90분 경기 중에 한 선수가 볼을 건드리는 그것을 시간으로 재면은 5분 이내랍니다. 5분 이내. 볼을 정작 만지는 거는 5분 이내밖에 안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근데 만약에 저글링을 경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 20분 했다. 자, 20분 정도 하면은 20분을 했다 하면은 볼 터치가 실제 경기 90분보다도 뭡니까? 6배 정도나 많은 볼 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이유가 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워밍업이랬고, 두 번째 이유는 왜 워밍업을 하느냐. 자, 이거는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양발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저글링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발잡인데, 가끔씩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 팀 선수나 상대방 선수가 저를 왼발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왼발을 아주 잘 차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왼발이 좀 자연스럽다는 이야기겠죠. 봤을 때. 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특별히 왼발을 많이 쓰려고 애를 쓴 건 아니고 이 저글링을 매주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 넘게 저글링을 했던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져보니까 결국 저글링을 한다는 말은 자, 왼발, 오른발을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균형, 몸의 밸런스가 잡히는 거죠. 몸의 밸런스가 잡히고 동시에 디딤발이 왼발, 오른발 하기 때문에 디딤발을 왔다 갔다 좌우로 왕복하면서 디딤발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왼발잡이, 오른발잡이를 나눌 때는 오른발을 찰 때는 왼발의 디딤발이 안정적이면 오른발잡이가 되는 것이고 왼발로 찰 때는 오른발이 안정적이면 왼발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저글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 양발잡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글링을 잘하는 방법. 저글링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잘 하는 방법. 자, 만약에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뜹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움이 되죠. 선수 출신도 있고, 저글링을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기초부터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저글링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목적의식입니다.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저글링을 왜 하는가?
이 목적 의식이 없으면은 사실은 오래 안 갑니다. 대부분의 저글링 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해나 안 해나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은 왜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 좀 전에 이거는 이야기를 드렸죠. 예. 첫 번째에서 워밍업을 하는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양발잡이가 되기 위한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목적의식이라는 것이.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어느 영상에도 나오지 않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저글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죠. 뭐 매일 하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 경기 있을 때 만약에 12시에 경기를 하면은 12시 전에 뭐 11시나 또 11시 조금 넘어서 좀 일찍 도착하는 거죠. 도착해서 이제 저글링 시작을 합니다. 다른 워밍업도 하고 저글링을 필수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합쳐서 한 500개 정도를 하는데, 자, 이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내가 저글링을 하려고 하면은 어딘가에서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은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은 그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제법 사람들이 있겠죠. 남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자, 제 생각에는 이 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가 저글링을 하다가 두 개, 세 개 떨어뜨리고 공이 엉뚱한 데 튀고 이러면 한마디만 쪽팔린다 이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좀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제가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가 하는 데만, 저글링 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서 숫자를 세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지만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내가 하는 이 저글링에만 집중을 하면은 언젠가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따로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방법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글링을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2개에서 5개, 또 몇 시간이 흐르니까 뭐 50개, 또 몇 년 후에 100개, 150개, 나중에 500개까지 이렇게 될 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당연히 재미죠, 재미. 그런 재미.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성취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거는 남이 아무리 말해줘도 자기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 성취감, 이런 것을 어, 느끼기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다 보면은 저글링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나머지 세부적인 저글링 방법들은 유튜브를 보면 되고, 저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